봅시다. 우리 풍산자 52쪽을 펴볼까? 네. 52쪽. 이거나 이거 마더폰이 누구 맞아. 내가 말해준 거잖아. 마더폰. 뭐 우리나라 엄마. 아니 그 친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어. 제 친구가 걔한테 그럼 그 마더폰이 엄마 혀인 줄 알았냐고. 맞는 말 아니야? 봅시다. 오늘 명단을 기쁘고 끝내겠다.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자, 52쪽이에요. 기류법을 해봅시다. 선생님 방금 이제 컨설팅 하러 온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무슨 과 가면 하냐니까 수학과 이런 거니까 우와 가지 말라고 선생님 엄청 많은 말씀하시고. 가지 말라고 하고 왔는데 이제 우리 사실 수학이다라고 하면은 증명이거든. 수학은 그냥 증명이에요. 수학이 꼭 증명인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증명을 잘 다루지 않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딱 두 개를 배우거든. 네, 여기서 귀류법이라는 걸 하나 배우고 2학년 때 귀납법이라는 걸 또 하나 배우게 되는데 사실 되게 이런 말하면 너네가 좀 기분 나쁘겠지만 초보적인 증명법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귀류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옛날에는 서술형에 귀류법을 통해서 뭐를 증명하시오라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 증명하시오 문제는 항상 채점할 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하지 않고 아마 나오게 되면 빈칸 채우기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럼 빈칸 채우기 문제는 또 이게 사실 귀류법하고 또 전혀 연관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한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귀류법은 뭐냐면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거냐면 조건을 부정함으로써 조건을 부정해서 이 결과에서 모순이 발생됨을 보이는 거야. 조건을 부정한 상태에서 모순이 발생했다. 말이 안 되는 게 됐다는 얘기는 이 부정한 게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말이 맞았을 거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귀류법을 통한 증명이 될 거거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 좀 하나만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귀류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걸 제일 많이 하게 될 거야. 얘를 통해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쓰이는 게 조금 중요하게 쓰일 거거든.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을 해볼 건데 우리 귀류법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을 부정해서 모순이 발생됨을 보이는 거잖아.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부정을 하면 무리수가 아니다니까 뭐가 되겠니? 루트 2는 유리수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볼 거냐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 거야.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유리수의 뜻이 뭐였니?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잖아, 그렇지? 루트 2가 분수로 표현 가능할 테니까 루트 2는 우리가 뭐 B분의 A라고 해. 나는 A분의 B라고 할게. A분의 B다라고 이렇게 해보자. 그럼 이제 유리수다라고 했을 때 분수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항상 분수를 뭘로 표현해야 되니? 기하분수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 약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하분수로 쓰는 게 유리수의 원칙이니까 이렇게 쓰는 순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이 A, B가 약분이 다 된 상태다라는 뜻으로 서로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야. 루트 있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A, B가 서로소다라는 게 좀 핵심으로 쓰일 거야. 그럼 루트 2를 A분의 B로 놓으면 자, A를 왼쪽으로 넘겨서 루트 2A는 B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양변을 제곱을 좀 한번 해볼까? 루트가 쓰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2A 제곱은 B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요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필요해야 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어제 바로 했던 거지. 짝수의 정의가 뭐니? 2의 배수지.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어떤 놈꼴로 표현하면 무조건 짝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b제곱은 2 곱하기 a제곱, b제곱은 2 곱하기 a제곱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반드시 b제곱은 뭐가 돼야 되니? 그렇지, b제곱은
짝수가 돼야 돼. 풍산전환 교과서가 되게 설계를 잘 해나가는 게 우리 51쪽 잠깐 한번 보자. 51쪽. 51쪽에 135 보면 뭐 증명했니? 우리 아까 어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증명했지. 요거에 대한 비교를 한 거야. b제곱이 짝수니까 b제곱이 짝수니까 반드시 b도 무슨 수가 돼야 돼? 그렇지. b도 짝수가 돼야 돼. 요걸 이제 모르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요걸 알고 있었어야 돼. b제곱이 짝수면 b도 짝수이다. 그럼 b가 짝수니까 b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요. 2b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b는 2b 프라임이다라고 해보고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을까? 대입을 하면 2a 제곱은 뭐가 될 거냐면 2b 프라임의 제곱이 될 테니까 4b 프라임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a 제곱은 뭐가 되겠다? 2 곱하기 b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또 a 제곱도 뭐가 된 거지? 2 곱하기 어떤 수가 됐으니까 a 제곱이 짝수가 돼버린 거지. 이렇게 되면 a 제곱이 짝수가 됐어. 그럼 a 제곱이 짝수니까 a도 무슨 수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모순이 발생했다. 우리 모순을 이렇게 번개치는 기호를 쓸 거거든. 모순이 발생했다. 왜 모순이 발생했지? 우리 분명히 A, B는 성소다라고 가정하고 출발을 했는데 B도 짝수가 나왔고 A도 짝수가 나왔으면 이 둘은 성소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모순이 발생한 거지. 그럼 이 모순은 애초에 왜 발생했겠다?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 거지. 그래서 가정이 틀렸다. 가정이 틀렸다. 그러므로 루트 2는 무리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귀율법을 통한 증명이 될 거야. 옛날에는 진짜 옛날이라고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아지는데 옛날 한 7, 8년 전만 해도 이 귀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했었거든. 시험에서 증명하는 데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105번에 1번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105번에 1번. 자, n이 자연수일 때. 자, n제곱 플러스 3n이 9의 배수이면, 자, 9의 배수가 아니면,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얘를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자, 우리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 플러스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썼거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 좀 까다로운데 얘는 어떻게 증명을 해볼 거냐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n제곱 플러스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n을 3의 배수라고 가정하고 이 결론을 부정하고 출발해볼 거야. 자, n을 이거 그냥 가볍게 가도 돼. n은 3의 배수 n이라고 하자. n이 3의 배수이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야. n은 3의 배수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n제곱 플러스 3n이 9의 배수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지. 이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귀율법 아니야. 귀율법 아니야. 이게 대우를 통한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n이 3의 배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얻고 가야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n이 3의 배수면 n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3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지. 우리는 이것만 얻고 넘어가도 돼. n이 3의 배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저렇게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n을 3K라고 가정하면 n제곱 플러스 3n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얘는 3K 전체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K가 될 거고 그럼 얘는 9K 제곱 더하기 9K가 되지.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 9로 묶었을 때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마치 9 곱하기 어떤 놈꼴로 표현이 가는 거지. 9 곱하기 어떤 놈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얘는 반드시 뭐의 배수가 될 거야? 9의 배수가 될 거야. 그러면 또 모순이 발생하는 거지. n이 3의 배수면 n제곱 플러스 3n이 9의 배수니까 얘도 요 가정을 한 게 틀렸다라는 거니까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되고 105번에 루트 2 플러스 1은 무리수이다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이거 방법만 얘기할게. 얘는 무리수이다. 얘는 얘가 루트 2 플러스 1이 무리수인 거는 누구 때문인 거니? 얘가 무리수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야.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이면 돼. 그래서 얘는 무리수이대로 바꿔서 똑같이 얘를 증명하면 되는 거지. 왜 증명을 참 재밌는 단어인데 우리가 안 해가지고. 키 화살표 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거 바꾸면서 물결 붙이고 그걸 그냥 안 붙이고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붙이고 바꾸면 그러니까 만약에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면 대우 명제인 물결을 붙이면서 방향을 바꾼 요게 참이다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명제가 그냥 여기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요거를 그냥 이렇게 순서만 바꿨어. 그러면 이게 참이라고 해서 얘도 참일까? 그건 아니야. 근데 뭐 만들 수는 있지. 요거를 그냥 요거대로 쓸 수는 있는 거지. 근데 의미가 없는 거지. 아무런 이제 활용도가 없겠지. 그래서 요것만 가르치는 거. 그 어제 이렇게 생긴 거 2개를 알면 4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만 줬을 때는 몇 개? 그렇지. 하나만 줬을 때는 요거밖에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만 줬을 때는 요거밖에 못하지. 그러면 그 3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첫 번째 거랑 끝에 거랑 연결이 되면 그걸로 가지고 그렇지, 맞아. 그거 가지고. 이제 넘겨서 오늘 하게 될 제일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을 해봅시다. 그때 과학 지원이가 선생님들 아 맞아요. 그때 춤이나 뭐 따라해봐 이건가? 그거 뭐야? 제 쌤한테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거. 암기처럼 이러면서. 자, 우리 55쪽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봅시다. 이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은 명제랑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해만 하면 되거든. 이해만. 잘 해봅시다. 자, 우리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은 언제만 쓰는 거냐면 어떤 명제가 참일 때만 쓰는 거야. 참이 아닐 때, 거짓일 때는 절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전제 조건은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일 때, 그러면 항상 참인 명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 짝대기 2개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지.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주어를 누구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말할 거냐면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럼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를 비판하지 말고 나를 비우지 말고 왜 이렇게 한다고 했었냐면 자 P가 Q에 뭘 쓴 거냐면 지금 총을 이렇게 썼다는 거지. 그래서 P가 총을 Q한테 쐈으니까 충분 조건이고 얘가 맞았잖아 화살표를. 그러니까 뭐를 흘려? P를 흘리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지. P는 충분 조건이고 화살표를 맞은 Q는 필요 조건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야? 참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냐면 이유는 그래. 자, 지금 P면 Q이다가 참이면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벤달 그림을 이렇게 한 번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P가 Q 안에 들어가기에 이미 조건이 충분히 만족되어 있지. 조건이 만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만약에 반대가 되려면 Q가 P에 들어가려면 여기를 잘라내야 되지. 이런 뭔가 작업이 필요하잖아.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다. 우리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이걸로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거야. P면 Q이다가 참이다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 뭐였지? 요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 우리 이제 수학에서 완벽히 똑같이 갖다를 이렇게 짝대기 두 개, 화살표 두 개로 볼 건데 이게 조만간 이제 바로 배우겠지. 이게 뭐라는 거냐면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 안에 부분집합이나 요거랑 완벽히 똑같은 말이었어. 우리 앞에서 열심히 문제 풀 때 어떤 명제가 차이면 무조건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지. 혹은 뭐 요걸 이용해서 얘를 풀기도 했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똑같은 게 뭐가 될 거냐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될 거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요게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요 세 개가 완전히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나오는 순간 요 두 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요게 나오는 순간 이 두 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보통 문제는 늘 요걸 주면 이걸 떠올려서 문제를 풀면 될 거다. 딴 걸만 외우는 게 아니라 뭐가 모이기 위한 충분 조건, 뭐가 모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걸 주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보고 문제는 늘 진리집합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로 배우는 게 선생님이 알기 모르게 계속 써왔던 기호기도 한데 만약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동시에 Q이면 P도 참인 명제가 있다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부터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굳이 두 개를 쓰지 말고 짝대기 두 개의 양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쓰게 될 거고 자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건 P가 Q의 부분집합인 건데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Q가 P의 부분집합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게 뭐의 정의였지? 이게 정확하게 두 집합이 같다의 정의였지.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서로 참이라면 우리는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진리집합이 서로 완전히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고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부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를 쏘는 충분 조건이면서 동시에 화살표를 맞는 필요 조건이기도 하니까 P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한 방에 얘기를 하겠다. 혹은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한 방에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수학에서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긋고 양쪽으로 화살표를 근다면 둘이 완전히 같다는 뜻이 되는 거지. 둘이 완전히 같다는 뜻이 되겠다. 자, 그러면 결국 문제는 다 집합으로 풀게 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모르겠어. 집합일 때 말하는 어떤 거? 나도. 큰 집합이 빅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 이거 내가 아까 말한 거. Q 안에 P가 있잖아. 그럼 Q가 P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잘라내야 되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거를 좀 우스꽝스럽게 하는 거야. 큰 소리로 외치는 조건이면 치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나도 오죽하면 너네한테 총 쐈다 피를 갔다 이렇게 얘기하겠어. 얼마나 중요한지. 자, 113번 봅시다. 113번에 자 다음은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판정해달래. 자 1번에 조건 P가 2017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020보다 작거나 같다로 되어 있고 Q는 2018보다 크고 201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인지 판단해달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봐달라는 얘기니까 뭘 생각하겠다? 포함관계를 생각하겠다. 이제 부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더욱 포함관계를 봐줘야겠지. 자,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면 P는 2017보다 크거나 같고 202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P야. Q는 2018보다 크고 2019보다 작거나 같대. 얘가 Q야. 그럼 지금 누가 누구 안에 들어있니? 그렇지. Q가
P 안에 들어있으므로 어떤 명제가 참인 거야? Q이면 P이다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이게 참인 거다. 그럼 P가 화살표를 맞고 있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겠다? 필요 조건. 그렇지, 필요 조건이 되겠다. 늘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지. 자, 이건 또 해봅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덩어리 비교만 잘하면 되지. 조건 P는 x-1의 제곱은 0이고 조건 Q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그럼 방정식이니까 진리집합이 방정식이 해가 되겠지? 진리집합 라지 P는 1을 하나만 이렇게 원소로 가질 거고 집합 Q는 방정식이 해는 1하고 마이너스 3 두 개만 해로 갖겠다. 그럼 포함관계가 P가 Q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가 될 거고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요. 그래서 늘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보고 무슨 조건인지 찾아내겠다라는 거. 이거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해봅시다. 자, 115번. 115번에 자, 다음 조건 PQ는 어떤 조건인지 판단해달래. 자, 조건 P는 정삼각형이고 조건 Q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항상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보통 진화할수록 개체수는 적어지는 거 아니야? 진화할수록 개체수는 적어지니까 삼각형도 한번 생각해보면 정삼각형하고 이등변 삼각형 중에 누가 더 개체수가 많니? 누가 더 큰 집합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큰 집합이지. 자, 우리 이등변 삼각형 모임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있는 거 맞니? 이등변 삼각형 중에는 정삼각형도 있고 정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관계가 지금 P가 Q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P이면 Q에다가 참인 명제가 될 거고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돼요. 오늘따라 에어컨이 별로 안 가까운 것 같아. 자, 이번에 조건 P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조건 Q는 A 교집합 B가 A다라는 거야. 근데 집합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이 둘은 지금 어떤 거지? 완전히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완전히 같은 말이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랑 A 교집합 B가 A다라는 거 완전히 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럼 집합 P랑 집합 Q가 완전히 같은 상태니까 B를 준 그치. 얘는 서로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치. 얘는 P를 충분 조건이다. 답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을 거고, 이제 117번을 잘해봅시다. 자, 117번에 자, 전체 집합 뮤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not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고 싶다. 아닐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이게 늘 이런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어떤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늘 어떻게 풀 거냐면 무슨 명제가 참인지를 찾겠다라는 거지. not P이면 not Q이다가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화살표를 맞아야 돼, 써야 돼.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맞아야 되는 거지. not Q이면 not P다가 지금 참이 되고 싶은 거네. 요걸 놓고 그러면 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된다 했으니까 요건 안 되는 거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같은 건 안 된다. 그냥 부분 집합이 되고 싶은 거지 같은 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보통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여집합이 있으면 보기 좋니 안 좋니? 안 좋지? 그러면 바꿔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지. 얘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어떤 명제가 참이면 이거의 무슨 명제도 반드시 참이야? 그치, 대응 명제도 반드시 참이지. 그러니까 각각을 부정하면서 순서를 바꾸고 P면 Q이다가 참이다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할 거고 집합의 포함 관계도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하겠지. 그럼 이제 요 상황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거 그리긴 하자. P가 Q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1번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틀렸지? 아 이거야 맞지? 1번 맞지? 그 다음에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 나오니 안 나오니? 지금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확인하게 알 수 있지?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3번에 P랑 Q랑 합집합해도 Q 나온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 나오니? 아니요. 아니지 왜 이렇게 약간 이 부분이 나와서 살아남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좀만 쉬었다 하자. 날씨가 그렇게 오늘 왜 이렇게 덥니?